여러분, 최근 코스피가 무려 5,288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최고점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위험들, 그게 뭔지, 언제 닥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재적인 금융 폭풍이 예고된 2026년 달력을 저와 함께 한 장씩 넘겨보시죠.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이 수십조, 수백조인 회사들이 한 달 만에 30%, 40%, 심지어 70%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뭐 거의 미친 장세라고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열기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위험들은요,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식의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법으로 딱 정해진 세금 인상 날짜, 계약서에 명시된 채권 만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선거일처럼 이미 확정된 이벤트들이에요. 이걸 미리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6년 상반기 달력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맞닥뜨릴 위험은 바로 2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찾아올 수 있는 유동성 절벽이라는 겁니다. 이 위험의 한가운데에는 딱 이 숫자가 있어요. 바로 0.20%. 이게 뭐냐면 올해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입니다. 아니 고작 0.20% 올랐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 즉 스캘핑을 하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이 세금이 치명적이거든요. 수익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겠죠. 그러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주문 목록이 텅텅 비게 됩니다. 이걸 호가창이 열받진다고 하는데 평소에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쿠션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는 누가 작은 물량만 던져도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이면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회사채입니다. 예전에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기업들이 정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했잖아요. 그때 빌렸던 돈을 이제 갚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딱 3달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무려 이 정도입니다. 32조 4천억 원. 와,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런 신용 경색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곳들이 바로 건설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이에요. 특히 큰 건설사들이 자금을 쫙 빨아들이면 중소기업들은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장사는 잘 되는데도 당장 갚을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이른바 흑자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달력의 다음 날짜로 넘어가 보죠.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 자차보다 선거를 둘러싸고 거의 매번 반복되는 주식시장의 거품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선거 테마주는요, 역사적으로 거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후보들이 엄청난 개발 공약을 발표하면 관련 주식들이 막 폭등하죠. 하지만 진짜 선수들, 내부자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조용히 팔고 나갑니다. 그리고 선거가 딱 끝나면 그 모든 게 신기루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거품이 순식간에 꺼져버리죠. 좋습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위험들은 스케일이 좀 더 커집니다. 글로벌한 변수들이 많아요. 매년 8월에 열리는 이 잭슨홀 미팅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키를 잡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더 긴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훨씬 더 공격적인 이른바 매파적인 인물이 새로운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면요. 2022년에 파월 의장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겠다. 이 한마디를 했을 때 코스피가 단 일주일 만에 6% 넘게 폭락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의장이 비슷한 톤으로 말한다면 시장은 그때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11월 3일,
이날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의 운명이 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혜택을 받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같은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은 11월 3일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9월, 10월부터 이미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정해진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 예정된 폭풍을 헤쳐나갈 두 가지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 둘째, 위기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 흐름을 읽는 거죠. 역발상 전략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방선거 때 모두가 정치 테마주에 열광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 발 앞서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누가 수혜를 볼까요? 바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미리 담아두는 것. 이게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미리 안다는 것. 이건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2026년의 리스크 캘린더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남들이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공포에 빠져 허둥댈 때 여러분은 이 지도를 보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